일당들의 땅테크 판 버려준 항소 포기. 자, 논점은 이거예요. 누가 대장동 업자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는가? 누가 대장동 일당들의 돈을 벌어주고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남욱이 내 재산 동결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욱, 검찰이 항소 포기하자 514억 재산 가압류 해제 요청했습니다. 동결, 압류, 이거 풀라는 거예요.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남욱, 추징보전 신속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검찰이 결국 이 범죄자들의 재산 압류와 추적을 포기하자 일당들, 대장동 일당들이 오히려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압류 자산 풀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남 땅도 팔려고 내놨습니다. 2021년에 대장동으로 큰 돈을 번 남욱이 300억을 주고 강남에 넓은 땅을 삽니다. 최근 500억 원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무려 앉아서 200억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죄를 묻는 걸 포기하면 이렇게 범죄자들이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재산 압류 빨리 풀어라. 안 그러면은 국가 배상 청구하겠다. 뭐 풀어야죠.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법적으로는요.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타당한 겁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구형을 하는데 뭐 예컨대 징역 같은 경우에는 남욱 씨한테 징역 7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징역 4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형할 때 추징금도 구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에 대해서는 추징금 구형 얼마 했냐면 6,11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 가지고 얻은 수익이 6,111억이었다는 이야기고 남욱에 대해서는 추징 그 구형했던 게 1,011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추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발견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네네.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추징 보전됐던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됐냐면요. 한 400억 정도였잖아요. 그거는 선고가 나온 게 그거였고. 선고. 네네. 검찰이 김만배에 대해서 추징 보전했던 건 1,250억. 아, 추징 보전. 그러니까 예. 묶어놨다는 거죠. 묶어놓은 거. 묶어놓은 건 1,100억. 1,250억. 1,250억 검찰이 찾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선고가 나온 건 400억밖에 안 됐다. 428억. 그다음에 남욱에 대해서는요. 구형을 1,011억을 했는데 네. 남욱 재산이 제가 알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담동에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 있고. 그 청담동 빌딩을 추징 보전을 했었고 묶어놨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역삼동에 아주 큰 땅이 있었는데 300억 주고 지금 앵커가 소개했던 그 땅에 대해서는 성남 도계공이 가처분을 갖다 한 거고. 가처분을 묶어놨다. 어쨌든 검찰이 그 추징 보전했던 재산은 청담동의 그 빌딩 포함해 가지고 514억 어치였는데 남욱 같은 경우는 514억짜리 재산을 묶어놨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원이 징역은 4년 때리면서 그 추징금은 빵원으로 했단 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풀어야 돼요? 묶은 그건 거?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 왜냐하면 검찰에서 우리가 틀렸네, 법원의 말이 맞네, 그다음에 남욱의 말이 맞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컨대 남욱이 2011년에 이맘때쯤에 그 300억 주고 역삼동 땅을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 부동산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예. 그거 매물로 나왔는데 그 매물로 나온 금액이 520억이었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대장동으로 돈 벌고 배당금으로 돈 벌고 분양해서 돈 벌고 강남 땅 사서 돈 벌고 네네. 빌딩 사서 돈 벌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면 예컨대 제가 300억 주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빨리 이 땅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검찰이 팔지 말라고 딱 잡아준 거예요. 왜 팔지 말라고 잡아줬냐면 이거 갖고 있으면은 500억
될 땅인데 왜 이걸 갖다가 파느냐 이런 행동을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520억 됐으니까 아 그래 그럼 이제 땅값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한 7, 80% 올랐으니까 이제 그냥 200억 더 먹고 그냥 그 우리가 항소 포기해 줄게. 이거 수익이나 그냥 달달하게 누려라. 이런 행동을 검찰이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는가?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질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세 차례나 강조했고 검찰총장은 저쪽과 의견 역행이 있었다라면서 항소를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장들만 지금 부자가 되게 생겼는데 전주혜 의원님 방법 없는 겁니까?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는 네. 거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항소 포기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지시로 지금 항소 포기를 한 결과 결국은 배부르게 된 거죠.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 7,800억 정도의 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는 이 사건에서 결국은 추징금이 지금 정영학 씨나 남욱 씨 같은 경우는 0원이란 말이에요. 0원. 네. 그래서 1심 그 재판 과정에서 추징 보존됐다는 것은 사실상 해제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표에 보니까 전주혜 의원님 네. 그러면 김만배 씨도 목동의 단독주택 빌라 8채, 빌라 8채? 중랑구 건물, 수원시 토지, 정영학은 가로수길 건물, 남욱은 역삼역 토지 등등이 있는데 이분들도 다 차례대로 다 묶어놓은 거 빨리 풀라, 동결 해제하라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를 왜 시킨 거냐. 이 사건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범으로 기소된 그 사건에 결국은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시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남욱 씨는 구속이 돼 있었지만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몇 년만 버티면 이 몇천억, 몇백억 다 내 돈 된다 지금 이 생각에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4년 금방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1심이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 2심에서의 진술이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김만배 씨는 사실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안 열었어요. 네.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계속 그 입 다물고 있어라. 고맙다. 정영학, 남욱 씨에 대해서도 회유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 포기를 시킨 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1번, 2번이 정영학, 남욱, 김만배 씨에 대한 회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추징, 예. 보존 해제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력한 입막음 효과를 노린 건 아니냐라는 전주혜 의원님의 강한 비판 의견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나 판사 출신이죠. 500억 묶은 거 풀어달라는 요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남욱이 요구하는 500억 원 동결 해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막해지면서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막혀버렸습니다. 대장동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이들의 막장 범죄극이 완성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견 변호사님, 정성호 장관이 그냥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항소하라라고 오히려 강하게 수사를 지휘하든가 지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재산 다 처분하겠다라고 남욱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니 당장 피해자인 성남 도계공이 피해 회복으로 가야 될 재산인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항소 포기 여부가 추징 불가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냐? 지금까지 그러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공소제기가 잘못됐거나 1심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징이 470억밖에 안 된 겁니다. 왜 이런 비판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1심 재판부가 남욱이라든가 다른 이 공범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하지 못한 건 부패재산 몰수법 등에 의해서 범죄 피해자 재산, 부패 재산
특정하기 어려운 재산들이었기 때문이라는 법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 항소가면 무조건 갖고 올 재산인데 놔준 것처럼 주장하시는데 나경원 의원님 등 그 법리 보시면 알 텐데 그냥 실제 국민들 정서에 기대서 그냥 저렇게 무작정 비판만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추징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돼야 그 시점 이후에 피해자에게 환부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그럼 민사소송 진행하는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추징을 할 때에는 추징 요건에 맞는 것만 이 추징 선고를 하고 대법원에 확정시킬 때까지 기한이 오히려 더 길어지기 때문에 민사집차에서는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압류, 이게 앞으로 항소 여부와 관련 없이 이거 계속 추징 선고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면 민사조치가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가압류 들어가고 하면 되고요. 이제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했으니까 끝났다. 이 논리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사소송하고 있는 이 성남시, 성남 도계공에서 추가적으로 가압류 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는 범죄 폐해 재산이라고 특정돼 있지 않아도 이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손해 회복을 위해서 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데 마치 항소 포기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래서 그 포기를 외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다 따져보면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애초부터 검찰이 추징 보전 이 요구를 하고 구형을 할 때 재산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안 한 마당에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긴 했지만 적어도 피해 자산 회복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소 포기 여부를 가지고 지금 결론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건 분명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서와 여기 만사형 통이지. 철창 밖은 차갑지만 안은 더 따뜻해. 비밀 계약서 위로 금빛 숫자 춤추고 형님 오늘 수익 2장입니다. 속삭임 밤마다 계산기 리듬 감방 침대 위 미소 국민이 뭐라든 버티면 끝이야. 국민은 월세 우린 대장동 재벌 법은 마술쇼 수갑은 패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진짜 환수 제대로 못하면 그 누구 책임인 거예요? 국민을 그러니까 우롱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약간 조기현 변호사님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2심 판결이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그 특경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일반 배임만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게 다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서 이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막은 것이 그것이 이제 항소 포기의 문제점이라는 거고, 뭐냐면은 지금 성남시에서도 가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어떤 게 지금 문제냐면, 아니 김만배, 남욱, 정영아 이분들이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그 재산을 샀겠냐고요. 다 회사를 만들든지 가족 명의로 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걸 연관성을 다 찾아내 가지고 추징 보존을 한 거예요. 2천억 정도를. 묶어놓은 것도 굉장히 힘들게 묶어놨어요. 그럼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거를 가압류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수사기관에 알려달라고 한들 알려주질 않습니다. 김만배 씨, 정영학 씨, 남욱 씨의 재산이 뭔지도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그런 가압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이 세 사람의 명의의 재산 찾기도 어렵다, 일반인은.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자기 이름을 안 해놓은 재산이라니까요. 그럼 이 연관관계를 재판부에 설명을 한들 이게 가압류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갈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우회로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못한 걸 성남시가 어떻게 하냐?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추징으로 계속 묶어놨으면 네. 그냥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은 쉽게 성남시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 다음에 엄청 돌아가는
이러한 골짜기를 몇 개를 건너고 또 높은 산을 몇 개를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정말 저는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우롱하면 안 돼요. 왜 이 재판부, 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썼는지 판결문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일부 판결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절차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공사가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그래도 재판부에서 473억을 추징을 한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지금 형사 재판이 중단 중이고 이거는 5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모든 형사 사건이 다 확정이 돼야 추징된 그 재산에 대한 그러한 그 보존 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그 행사가 환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사건이 지금 중단 중이라 그래서 이번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도 추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결을 읽거나 보고 국민들 상대로 민사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